디지털 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통해 직접 소통을 즐기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대통령이라는 위치와는 상관없이 솔직한 대화들을 나누는 것으로 관심을 끌고 있죠. 디지털 투데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로부터 경고 딱지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에 관해 언급한 게시글 2건에 대해 팩트 확인이 필요하다는 경고 딱지를 붙였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우편 투표가 부정 투표에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트위터는 대중적인 이슈에 대해 팩트 확인이 필요한 불확실한 사실을 전달할 경우 경고 딱지를 붙여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트위터는 공지를 통해 해당 게시글이 우편 투표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경고 딱지를 붙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 측은 해당 조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거나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은 자주 있어온 일인데요.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18,000여 개의 게시글 중 3,300건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트위터는 지난 5월 11일부터 경고 딱지 제도를 도입했지만 코로나19 관련 내용에만 적용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에 경고 딱지를 붙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튜브는 딱히 사전 검열 없이 자유롭게 동영상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반대로 중국과 관련된 영상 플랫폼들은 검열 여부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구글이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가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글을 삭제해온 데 대해 소프트웨어 결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유튜브는 그동안 동영상에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글이 게재되면 신속하게 삭제했는데요. 일부 글은 중국말로 공산주의 도적 50위안짜리 정당 등 공산당을 경멸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수초 만에 삭제됐습니다. 유튜브는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전날 회사 정책이 변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시스템 실행 과정의 오류이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는 공격적이고 혐오적이며 추잡한 게시물을 자동 여과기를 통해 삭제하고 있는데요. 유튜브는 또 게시물 여과 작업을 계약직 노동자들과 함께 처리해왔는데 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 조치로 이들이 출근하지 못하는 바람에 자동장치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3월의 경우 콘텐츠 관리가 더 소홀해지고 고객 서비스도 부실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가 실현되면서 전자인증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공인인증서를 대신한 일증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디지털 투데이는 전자서명법 개정안 통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서 인증 서비스 시장의 춘추전국 시대가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사, 금융회사, 대형 인터넷 기업은 물론 핀테크 업체들까지 인증서 사업을 확대하며 포스트 공인인증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 폐지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들의 경우 특유의 간편함을 무기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포스트 공인인증서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핀테크 업체는 카카오페이와 토스, 아톤 등입니다. 이들 업체는 본인 증명의 난이도를 낮추고 절차를 대폭 줄인 독자적인 인증 기술을 저마다 내놓고 있는데요. 아울러 보안에 민감한 금융회사와 공공기관 등의 신뢰를 얻기 위해 보안성 강화에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전자서명 기술에 위 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든가 검증된 곳을 외부 인증기관에 두는 식입니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카카오페이 인증이 대표적인데요. 지난 2017년 6월 선을 보인 카카오페이 인증은 지난해 8월 사용자가 500만 명을 넘겼고 이달 들어선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짧은 업력에도 사용자 성장세가 매서운데요. 이 서비스는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공개 키 기반 구조, 즉 PKI의 전자서명 기술에 위 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게 특징입니다. 카카오톡 사용자라면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는데요. 토스도 인증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수협은행 대상 인증서 발급을 비롯해 올 들어선 삼성화재와 덕케이손보, KB생명 등 금융사와 계약을 맺고 고객이 상품 가입 시 토스 인증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6일 기존 국가공인인증기관인 한국전자인증과 인증서 총판 계약을 맺고 사업 확대를 알렸습니다. 정부와 금융회사 등의 마음을 사기 위해선 공인인증서와 비슷한 수준의 인증서 기술과 보안성으로 결여한다고 판단했다는 게 토스의 설명입니다. 보안 중심의 핀테크 업체 아톤은 이동통신사 3사와 힘을 합쳤습니다. 이들은 본인 인증 앱인 패스를 연계해 사설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이통 3사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본인 인증 수단을 패스로 통합했습니다. 패스 인증서는 간편하고 빠른 발급이 장점인데요.
앱 실행 뒤 6자리 핀 번호를 입력하거나 생체 인증을 하면 1분 안에 발급이 가능하고 휴대전화만 입력하면 바로 전자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유명 BJ 철구가 군복무 후 방송에 복귀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재확인하고 있지만 정작 아프리카TV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뉴스원은 아프리카TV 대통령으로 불리는 BJ 철구가 전역 후 방송을 재개 시청자 37만 명을 끌어모으는 기염을 토했으나 정작 아프리카TV는 조금 곤란한 처지라고 전했습니다. 철구가 더 많은 시청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더 과격한 언행을 쏟아내며 구설에 오를 때마다 기업 이미지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죠. 철구는 지난 24일과 전날 이틀 연속으로 아프리카TV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전역 후 첫 방송인 24일 철구 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엔 37만 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리며 한때 접속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보기도 조회수 38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BJ가 만든 별풍선과 구독료 그리고 광고 수익료를 나눠 갖는 아프리카TV로서 철구의 방송 흥행은 반가운 일이지만 언제 발생할지 모를 돌발 행동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죠.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출신인 BJ 철구의 콘텐츠는 기행입니다. 기초수급자를 비하하고 5.18 광주 민주화항쟁을 폭동으로 분류하는가 하면 장인어른을 삭발시키는 엽기적인 행동으로 수없이 구설에 올랐죠. 군 복무 중 필리핀 마닐라에서 원정 도박을 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철구뿐 아니라 유명 BJ가 사건 사고를 일으키며 관련 기사가 쏟아질 때마다 아프리카TV는 가슴을 졸여야 했는데요. 최근엔 아프리카TV 리그 오브 레전드 BJ로 활동 중인 절하대시 생방송 도중 노출된 여자친구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저걸 보고 운노무현이라는 일베 용어를 사용해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2010년대 초반 인터넷 방송 초창기 유일한 1인 미디어 플랫폼으로 독보적 영향을 과시했던 아프리카TV는 유튜브 전성시대인 지금도 신인 1인 방송인을 데뷔시키는 발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BJ로 방송 활동을 시작해서 고정 시청자층을 확보하면 유튜브의 유튜버로, 유튜브에서 더 대중적인 인기를 쌓으면 지상파 크리에이터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아프리카TV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차단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관중 없는 스포츠 경기들이 열리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골프 역시 수많은 갤러리들 없이 라운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는 코로나19 여파로 갤러리 없는 KLPGA 챔피언십 대회가 진행되면서 골프 중계 앱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고 보도했는데요. LG U+는 지난 14일에서 17일 열린 한국 여자 골프 투어 KLPGA 챔피언십 대회를 자사 앱 U+ 골프로 관전한 시청자 수가 지난해 개막전 대비 5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U+ 골프는 이번 대회의 2개조 선수 전체 경기를 독점 생중계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에서 처음 열린 주요 프로골프 투어였기 때문에 골프 팬들의 관심이 높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갤러리 없이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그린에 오지 못한 골프 팬들은 U+ 골프 앱으로 선수의 스윙 장면을 원하는 대로 돌려보는 5G 스윙 밀착 영상, 인기 선수의 코스별 경기 상황을 입체 그래픽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5G 코스 입체 중계 등 5G 특화 기능으로 생생한 골프 중계를 감상했습니다. U+ 앱은 이용 중인 통신사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고 U+ TV 이용 고객은 TV로도 중계 방송을 볼 수 있었습니다. U+ 골프 특화 기능 중 가장 인기가 높았던 것은 인기 선수 독점 중계였는데요. 인기 선수 독점 중계는 대회 기간 동안 일시청률의 42%를 차지했습니다. 일평균 경기 중계 시간이 6시간인 점을 고려하면 거의 모든 시청자들이 해당 기능을 이용한 셈이죠. 이번 대회를 U+ 골프로 가장 많이 본 연령층은 45에서 54세였습니다. 이어 모바일 환경이나 채팅, 앱 서비스에 익숙한 35에서 44세가 뒤를 이었는데요. 55세 이상은 상대적으로 이용 빈도가 적었습니다. 이 밖에 시청자들이 U+ 골프 중계를 보며 해설진과 소통하는 실시간 채팅도 인기를 끌었는데요. KLPGA 챔피언십 독점 중계 기간에는 1,500명 이상의 사용자가 채팅에 참여해 2만 건이 넘는 글을 남기며 해설진과 실시간으로 소통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